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고, 이제 남은 시간이 더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몇 달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이 넘도록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석은 찢어져 있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평소보다 더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의 그 작은 손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처럼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순간,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마치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구라는 건가요?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란 말입니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사랑을, 그 말이 얼마나 힘든 고백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사셨을지,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잉크는 곳곳이 번져 있었고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펼쳤던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글씨는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집사에게. 김집사? 그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부잣집에서 집사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제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그 재벌가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재벌가의 대저택에서 집사로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25살의 젊은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성실하고 똑똑해서 주인 집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회장님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는 수재였고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에게는 비밀 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진 양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녀는 집안은 평범했지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수진 양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회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회장님에게는 이미 아들을 위한 정략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같은 재벌가의 딸과의 결혼. 그것은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동맹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 그것도 아이까지 가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회장님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헤어지고 그 아이는 없애. 도련님은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집에 가둬버렸고 이수진 양과의 만남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김 집사, 자네,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겠나? 회장님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자네가 데려가 키워라.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하지만 회장님은 막대한 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겠네.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보내주지. 단, 조건이 있네.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것. 둘째,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키울 것. 셋째, 평생 이 집안과 연락하지 않을 것. 어머니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여성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수진 양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의 배를 안고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저도 키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키우면 이 아이는 평생 서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변변찮은 처지에서 그녀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이 키워주신다면 적어도 이 아이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자식으로 떳떳하게. 제발 제 아이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며칠 후 이수진 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양은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졌습니다. 편지는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부디 제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제 아이에게 언젠가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놓아줬다고. 제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의 잉크는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넌 너무 작았다. 내 두 팔에 쏙 들어올 만큼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돈 때문이었다. 회장님이 주신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너를 안는 순간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다. 내가 나를 보고 방긋 웃었을 때 나는 알았어. 이 아이는 내 운명이구나. 어머니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돈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돈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쓰면 마치 너를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너는 돈으로 산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돈은 통장에 그대로 묵혀두고 오로지 당신이 번 돈으로만 저를 키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미혼모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쩌다 아이를 가졌대.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대. 온갖 험한 소문이 돌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문이야 어떻든 중요한 건 너를 잘 키우는 거였다. 결혼 제의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셔서 중매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애는 고아원에 보내세요. 시집 올 때 애는 빼고 오세요. 어머니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한 번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함께 키우겠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거의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인연도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너만 있으면 됐다. 너 하나만 잘 키우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도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회장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 1년 후에 그리고 지금은 그 그룹의 회장이 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지. 너도 봤을 거야. 그룹 회장.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하나, 그 유명한 그룹의 회장이 제 친아버지라는 겁니까? 그럼 제 친어머니인 이수진 씨는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가신 후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아마도 마음의 병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편지를 한 통 더 보내셨어.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분이 돌아가신 후였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이 저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셨다니. 그럼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요? 저에 대해서.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약속이었잖니. 평생 연락하지 않기로. 그분도 아마 너의 존재를 잊으려고 애쓰셨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지 비밀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 번 있었다.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등록금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여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거였어. 몰래. 그 돈으로 저는 대학 4년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집을 장만할 때도 어머니 통장에는 가끔 익명의 송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너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절대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겠지. 신분의 벽. 그것은 정말 높고 두꺼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사연으로 시작되었다니.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 비운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집사에게 맡겨진 비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건 제 현실이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순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득 어머니가 혼자 울었을 수많은 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이 진실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친아버지를 찾아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며 지새우셨을까요? 생각하니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친어머니 이수진 씨,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제 친아버지, 그분도 어쩌면 저를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분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사회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가문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벽도 없었습니다. 집사라는 낮은 신분, 평범한 배경,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혼도 자신의 인생도 모든 걸 포기하시고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키우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평생을 함께하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떨고 계셨습니다. 제 반응을 기다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 그 작고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정말 작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 거칠고 주름투성이에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손으로 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이 손으로 밤새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뿐입니다. 제 친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든 제 친어머니가 누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키운 건 어머니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든 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들아.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살 먹은 노인이 80 넘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어린 시절 제가 악몽을 꿀 때처럼 그렇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제 친부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기로,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게 되었지만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저는 이미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은, 아니 잊어야만 하는 과거, 그리고 저에게 진짜 부모는 바로 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제 어릴 적 사진들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운동회 사진,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소중히 보관해 오신 그 사진들을. 왜 그랬냐고요? 편지는 단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그분의 남은 날들을 제가 평생의 사랑으로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체구에 허리는 많이 굽으셨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혈연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신분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함께한 시간, 함께 나눈 밥, 함께 흘린 눈물,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큰 행운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